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AI가 이미 잘하는 전문가는 훨씬 더 유능하게 만들어주는데 막 시작한 초심자는 영원히 초보자로 머물게 만든다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어쩌면 AI가 만들어낼 새로운 계급사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니 거의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일 거예요. AI 때문에 내 일자리 괜찮을까? 바로 이 질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들은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해요. 단순히 일자리가 몇 개 없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좀 더 복잡한 위협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를 좀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입니다. 네, 그 진짜 위협의 핵심,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바로 AI 격차, 그리고 탈숙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격차가 그냥 상상 이상으로 벌어지는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전문가조차 자기 기술을 잃어버리게 되는 정말 무서운 현상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뭐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UN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대규모 실업, 물론 그것도 문제죠. 일부 직업은 뭐 최대 30%까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AI를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이걸 바로 AI 격차, 영어로는 AI 디바이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뭐 컴퓨터 잘 쓰고 못 쓰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게 결국엔 소득 격차,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의 차이로까지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 바로 탈숙련, 디스킬링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더 섬뜩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AI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그 핵심 능력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 이 말이 정말 너무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실제로 한 교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대요. AI한테 계속 책 요약을 시켰더니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직접 요약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마치 뇌의 그 기능이 AI한테 침범당한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문제는 일자리가 있냐 없냐 이 단순한 질문이 아닌 겁니다. AI 때문에 능력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심지어는 잘 나가던 전문가조차 자신의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AI 격차와 탈숙련이라는 현상이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게 승자와 패자를 나누게 될까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이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사례가 바로 이 영상의학과 의사의 역설이에요. 2015년에 AI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이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앞으로 영상의학과 의사는 필요 없을 거다. AI가 다 대체할 거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이분들 연봉이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상의학과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만 판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AI가 대체할 수 있는 영상 분석은요, 전체 업무의 딱 20%에 불과했어요. 그럼 나머지 80%는 동료 의사들이랑 머리 맞대고 협진하고 환자랑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었죠. 이건 기계가 절대 할 수 없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뭘 보여주냐면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 전문가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강화 기술, 이네이블링 테크놀로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귀찮고 반복적인 일은 AI한테 맡기고 전문가는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조수가 생긴 셈입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양극화가 시작됩니다. 한번 보세요. AI라는 날개를 단 전문가는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다른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아득하게 벌려놓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초심자는 어떨까요? 이 강력한 도구에 처음부터 의존하다 보니까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기술을 배울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실수로부터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선임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AI는요, 마치 24시간 내내 일하면서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심지어 공짜인 아주 똑똑한 박사후 연구원 같아요. 와, 정말 강렬한 비유 아닌가요? 이미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에게 AI가 얼마나 압도적인 무기가 되는지를 그냥 한마디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런 공짜 천재 연구원을 처음부터 데리고 시작한 소심자는 과연 진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땀 흘리며 전문성을 쌓아올릴 기회 자체를 영원히 박탈당하는 건 아닐까요? 이겁니다. AI가 전문가에게는 날개를 달아주지만 초심자에게는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기서 하나의 아주 흥미로운 해법, 바로 조종사처럼 생각하기라는 모델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분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아이디어를 얻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평탄한 상공을 날아갈 때, 즉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는 그냥 자동 황법 장치, 그러니까 AI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비행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이륙과 착륙의 순간, 즉 우리 일의 핵심 역량은 반드시 AI 없이 수동으로 직접 하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도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최종 책임자로서의 숙련도를 항상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조종사 모델의 핵심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똑똑하게 쓰긴 쓰되 거기에 완전히 종속되어서 인간 고유의 역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에서 이건 정말 AI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건 내 손으로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 인간의 영역이다 하는 핵심 역량은 과연 무엇인가요? 자, 이렇게 개인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개인의 문제로만 둘 수는 없겠죠? 이제 이야기를 우리 사회 전체의 차원으로 한번 넓혀 보겠습니다. 이 기술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회적인 선택을 해야만 할까요?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스가 이런 말을 남겼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술이 발전하면 언젠가는 다 좋아질 거야 라고 막연하게 낙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언젠가가 오기까지 그 전환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혼란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이걸 증명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혜택이 일부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지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좋은 거버넌스, 그러니까 사회적인 합의와 규칙이죠. 자, 역사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인류 최초의 혁신이었던 농업혁명. 전체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었지만 그 부가 소수의 지배층에게만 쏠리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반면에 전기는 어땠죠?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만들고 누구나 공정하게 전기를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그야말로 극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AI가 만들어갈 미래는 이미 정해진 운명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세대가 어떤 규칙을 만들고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느냐에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술의 발전을 구경만 하는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참여자인 거죠. AI가 가져올 미래. 과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일까요? 아니면 우리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선택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